그러면 제가 설명회를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문법에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인사부터 드리고 이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강사 홍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중학생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공부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거는 문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문법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어디에서 좀 효과가 더 있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고등 기출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많이 받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출 내용이 좀 궁금하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넣었던 것보다 조금 더 넣었어요. 그리고 자료 이거 나가서 네, 그냥 편하게 네, PPT랑 똑같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출 유형을 좀 안내 드리고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데 실제로 문제가 어려운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당장 어떻게 풀까 해서 단계별로 목표를 조금 정하려고 하고요, 각각. 그리고 그 단계별로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조금 안 나가죠. 자꾸 그 한 단계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자꾸 안 나가서 왜 어려울까 하고 그 학생들의 어려움, 그다음에 그 약점을 저희가 어떻게 좀 해소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에서는 제가 뭐 모든 거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제 수업에서 제가 어떤 거를 중점을 두고 있는가 해서 특강하고 정규 과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설명회를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와주셔서 저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길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진짜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고등 1등급, 내신 1등급이잖아요. 근데 그 1등급을 결정짓는 게 어려운 문제일 거란 말이죠. 그럼 변별력 있는 문제라는 게 뭐냐? 그럼 고교 내신에서는 문법하고 서술형이 물론 독해도 요즘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런 게 문법이 이제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게 돼야 1등급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하고 서술형이 되려면 문법이 뒷받침이 돼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서술형의 기본이 되는 문법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문법 자체도 나오죠. 다음 중 그냥 문법상 맞는 것을 골라라. 이러니까 문법 자체로도 나오고, 문법을 활용해서 서술형 쓰는 거죠. 제가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문법을 알아야 진짜 직접적으로 묻는 문법 문제도 풀 수 있고, 문법적인 실력을 활용해서 하는 서술형도 풀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따 문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변별력 있는 문제가 수능에서 사실 어법은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수능의 한 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문법을 막 배우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원하시는 바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해를 정확하게 할 때 문법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구문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때 이제 문법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 문법 한 문제 나오니까 그 한 문제 풀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독해를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필요성이니까 저희가 문법을 배워서 고등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맞춰야 되고 수능에서 정확도를 좀 높여서 결국에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은 어법은 들어가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보면 논리력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 논리력을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정확한 해석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장이 좀 어려워요, 수능은. 요즘 그런 문장을 많이 안 내려고 하시는 건데 그 문장이 막 5줄이다. 근데 거기서 수식어구를 막 가로를 칠 필요는 없지만 그 문장을 보는 능력이 없으면 문장 해석이 부정확하겠죠. 그 문장 해석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그 문장을 건너뛴 상태에서 답을 찾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면, 독해에서도 문법이 필요하고 문법을 위한 문제에서도 문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럼 고등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고등에서 등급을 이렇게 가를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가 결정짓는 그 문제가 도대체 뭐냐? 고등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어렵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등에서 범위가 문법이 4개죠.
뭐 동명사, 뭐 감각동사 등등, 뭐 주격관계대명사, 문법이 그냥 네 개만 들어가니까 네 개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고등에서는 전체 범위가 들어가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렵죠. 책 한 권이 머릿속에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문법 공부하고 가자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형이 또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포인트 찾기 어려운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못 고르게 하는 게 핵심인 거죠. 범위는 전체 범위인데 답을 못 고르게 하는 게 이제 어려운 이유인데 답을 왜 못 고를까라고 보면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중학교에서는 그 1번, 2번, 3번, 4번 했을 때 짧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지도 길어집니다. 선지도 막 두세 줄. 그다음에 어떤 글을 읽고 여기서 어법상 틀린 거 찾으라고 하는데 막 읽을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독해와 문법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를 못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저희가 문법 설명하긴 하지만 독해가 돼야죠. 그래서 독해 안에서 문법을 같이 찾는 거니까 되게 어렵다. 그리고 이제 딱 보면 이제 동명사만 내잖아요. 중학교 때는. 근데 이제 동명사가 아니라 밑줄이 없어요. 밑줄이 없이 문단 전체를 봐야 되니까 도대체 뭐를 원하는지 모르는 거죠. 포인트 찾는 게 어려운 거예요. 관계사를 물어보는 건지 가정법을 물어보는 건지 뭘 물어보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말씀 나눠야죠.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조건 영작. 이거는 이제 문법 문제. 이런 건 진짜 문법을 위한 문법 문제고요. 문법을 위한 문법 문제가 아니라 요즘 서술형에서 고등에서 어렵다고 하는 거는 요약문을 저희가 좀 어렵다고 하거든요. 지문을 주고 요약문을 채워라. 라고 해요. 근데 차라리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학생들도 본인이 요약문을 쓰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단어를 다 주고 뭐 아니면은 단어의 개수를 뭐 몇 개 이상은 넘어갈 수 없다던가. 그러니까 답이 원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고 그거 외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건데 그런 거를 할 때 문법이 필요하고 단어를 변형해야 되거든요. 그럼 단어를 변형하려면 여기가 명사 자리인지 무슨 자리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품사라던가 문법 활용할 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있었냐면요. 문법을 좀 하자. 왜 하냐면 문법에도 도움이 되고 독해에도 도움이 되니까 문법을 좀 하자. 근데 문법을 하면 고교 내신에서 왜 문법이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어렵기 때문에 문법이 이제 체화가 엄청 돼야 된다가 핵심인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얼마나 어렵길래 이렇게 문법을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오늘 질문이 사실 많았던 게 얼마나 해야 할까? 얼마나 하면 1등급이 나올까? 이런 질문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문제를 보시면 아마 오늘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저는 문제를 어떻게 나눴냐면 학교로 나누기보다 맨 처음에는 학교로 나눠봤어요. 제가 혼자 이 PPT를 만들 때 처음에는 일반고, 그 다음에 뭐 자사고, 외고 이렇게 나눴는데 그거보다는 유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외고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만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일반고도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 진선, 숙명 진짜 어렵기 때문에 일반고를 준비했을 때 문법으로만 보면 외고나 전사고에서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대치권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럼 첫 번째로 좀 어렵다고 하는 문법 유형은 뭐냐면 이런 거죠. 어법상 오류 찾기도 어려운데 문맥상 그러니까 어법이 틀리거나 문맥이 틀린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법이 틀렸는지 문맥이 틀렸는지 몰라요. 어법이 맞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렵죠. 이건 이제 진선의 시그너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올 때는 한 30문제 중에 10문제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 풀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넘겼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고. 그럴 때는 이제 평균이 정말 처참하죠. 50점 안 나왔다고 이제 들었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는 조금 쉽게 내셨겠지만, 근데 계속해서 지금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노하우가 조금 있어요. 일단 문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어떤 스킬이 통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거 할 때 항상 좀 너무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 말씀드리면 하나는 수동태로 고쳐야 돼가지고 틀린 거고요. 어떤 태를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는 단어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aware를 on을 붙여서 그 반대예요. not을 붙이거나 어쨌든 이제 문맥 하나는 어법, 하나는 문맥 이런 거를 고르는데 이거 지금 서술형이죠. 이거를 학생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 5개죠. 근데 이게 7개, 8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외고에서 나오고 그럼 여기에서 제가 아까
포인트 찾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밑줄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밑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밑줄이 없는 거나 다름없죠. 왜냐하면 문장 전체에 밑줄이 있기 때문에 문장 밑줄이 있는데 없죠. 네.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훈련이 많이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씀이 나왔다 막 제가 어제도 학생들하고 얘기한 게 화들짝 놀라게 암기해야 된다. 뭐 씀이 나오면 반응해야 되고 rise 나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이거는 지금 전치사 빼야 된다. 이게 정말 화들짝 놀라서 반응할 정도가 돼야 중학교 때 그렇게까지 해야 고등 가서 조금 이렇게 건드려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잘하는 애들도 상위반 아이들도 좀 암기를 좀 잘 안 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암기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뭐를 원하는가? 여기서 태를 볼까? 뭐를 볼까? 그다음에 이제 문맥 같은 경우도 보통 반이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지금 반대로 가는 게 좋을까?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훈련도 이제 도움이 되죠. 연습 계속 할게요. 그러니까 어법상, 문맥상 오류찾기 이런 유형이 나오면 어렵다. 이건 이제 진선의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언제든지 다른 학교에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실제로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진선이 수적으로 많은 겁니다. 두 번째는 숙명의 시그너처 문제죠. 제가 몇 년 전에 이 문제를 처음 접하고 나서 정말 와, 이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넣어서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사실은 시험지가 한 장이잖아요. 그 한 장의 반쪽짜리 문제예요. 반쪽짜리 문제. 그리고 그 옆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가 이거 숙명은 좀 이제 어법이 많이 어려운 학교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게 더 시험지로 보면 더 압도적인데요. 이런 거를 저희가 풀어야 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한테 이거를 당장 풀라고 하면 풀 수는 없고 다만 제가 또 어머니들께 이렇게 저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대신에 저희가 이거를 공부하고 가죠. 공부하고 가는 지문이니까 처음 보는 정도의 충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죠. 그래서 이거 이제 많이 아마 설명해서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되실 텐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보기에서 몇 개 틀렸냐를 일단 고르고 그거와 같은 개수를 골라야 돼요. 그럼 어떡하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몇 개 틀렸는지 다 봐야겠죠? 근데 다 맞아도 뭔가 하나 삐끗하면 또 틀리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은 엄청 쓰게 되고 근데 이런 문제가 두 개 정도 나오고 제가 오늘 뭐 숙명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넣진 않았지만 이거 말고도 정말 와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러니까 선지가 벌써 다 이런 식인 거죠. 벌써 한 문단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1번에 문단 두 개를 주고 어법상 틀린 것끼리 바르게 모아진 것. 뭐 아니면 옳은 것끼리 바르게 모아진 거 두 개 골라라. 그러면 하나는 1번에 한 문단이 두 개가 있죠. A, B. A가 맞았는지 B가 맞았는지 보고. 그러니까 문단 10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맞았다, B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거 말고도 개수 뭐 선지 한 10개 정도 주고 맞는 거 틀린 거 개수 골라라. 이런 문제도 나오고 정말 문법 많이 하고 가야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이런 거는 너무나 많은 학교에서 제가 그냥 중동고 요즘 인기 많죠. 중동고를 넣기는 넣는데 네, 이거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정말 모든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밑줄이 없는데 있는데 없는. 사실 밑줄 다 쳐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특성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1번부터 7번 벌써 선지가 조금 늘어났죠. 그래서 선지는 13개 막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13개까지 가는 건 보통 문장은 아니고 한 단어에 밑줄 쳐져 있는 건 조금 쉽잖아요. 그러니까 쉬우니까 그런 거는 막 13개까지도 가는 거예요. 남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거 보면은 문장 중에서 어법상 틀린 거 서술형이죠. 어법상 틀린 거 3개 골라서 틀린 부분 고쳐라. 뭐 이렇게 되니까 찍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들짝 놀라서 기계적으로 반응해서 풀어야 한다는 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몇 년 전인데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휘문이 아마 올해 유형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긴 한데 휘문이 항상 부교재, 독해교재를 좀 어렵게 쓰는 학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핵심은 뭐냐면 글을 아이들이 다 공부해간 지문입니다. 공부해가서 내용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할 때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서술을 해봐라.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법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제 조건이 붙었죠. 조건영자. 근데 조건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frequenting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뜻이 분사 구문으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캐치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용은 알고 그거를 서술을 해보는 것도 사실 좀 어렵죠. 근데 서술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서술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 문법을 분사 구문을 활용하라는 거구나 해서 해야 되니까 사실 어렵죠. 이런 문제는 뭐 모두가 맞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뭔가 독해 문제긴 한데 독해 문제에서도 문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에는 굉장히 직접적인 문법 문제였죠. 문법 틀린 거를 고르는. 근데 이런 거는 좀 실력이 뒷받침돼서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어, 올해 나온 문제예요. 휘문. 제가 이제 2년 전 문제를 넣으면서 이거 한번 넣어봤는데 아이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네, 그 고1 아이가 선생님 벤용법이 나왔어요. 해서 했는데 중2 학생들 이거 내신 때 매번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이거 풀어보라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고등 스타일이 보통은 아닌데 근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중학교 때 보통 나오는 용법이거든요. 고등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도 나왔다. 그러니까 학생이 놀라서 연락이 온 거죠. 이런 게 나왔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네. 이거는 그냥 좀 아이들 재밌게 풀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질문에서 보잉고 유형도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자사고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보잉고도 어때요? 조금 그냥 더 수월하지 않나요? 아까보다 뭔가 짧아진 것 같고, 예, 하지만 똑같죠. 어법상 틀린 거. 근데 이런 거 조금 더 이제는 쉬워 보이지 않나요? 단어 하나에만 밑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쉬워 보이고 이런 거를 이제 낸 이유는 씀이라는 거, 뭐 이 형식이어서 여기에서 이제 형용사 쓴다 이런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많이 돼야 되죠. 제가 요즘 개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랑 형식하거든요. 근데 형식하는데 모두가 재밌지 않죠. 형식은 많이 외워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중1, 2에서 형식을 배우는 것들이 결국에 고등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물론 저희가 계속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 형식 오늘 이 형식 배우자, 3형식, 4형식 배우자 그럼 굉장히 이제 쉬워하고 재미없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는 거죠. 왜 어려워졌냐면 벌써 문단이 길어지고 뭔가 숨겨져 있으니까 어렵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우습게 봤지만. 네. 외고도 궁금하시죠? 외고나 전사고나 뭐 더 어려울까? 사실은 진선숙명 이런 학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고가 그럼 문법이 아예 안 나오냐?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대원 다 관심 많으시잖아요. 대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 지금 1학기 기말고사죠.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 근데 비슷하지 않나요? 다? 네, 밑줄 좀 쳐져 있고 여기서 보면은 어법상 틀린 거 모두 골라라.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선지가 8개로 조금 많아졌고 낼 건 다 냅니다. 그래서 결국 문법 개념이 필수다. 이런 문제가 대원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외고에서는 추론이라던가 단어가 중요한 건 맞지만 문법 문제도 나오니까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 건 해야 된다. 대일 외고 볼까요? 저 이번에 보고 대일이 이렇게 문법을 많이 냈었나 좀 싶었어요. 대일의 핵심은 이건 것 같은데요. 문제 유형은 무난했어요. 그냥 5개 중에 고르면 되고 아주 다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한 30문제 정도 중에서. 그러면은 문법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냈었나? 이 생각을 했었죠. 대일은 보통 수능 유형을 많이 내는데요. 모의고사로. 네, 이렇게. 안 하고 갈 수 없죠. 독해 능력이 중요하나 문법이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유형이 뭐 눈에 띄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기출이 이렇게 어려운데 저희는 어떻게 이제 그럼 다가가야 될까? 당장 중1한테 문제가 어려우니까 저렇게 풀자라고 하면 이제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개념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념적인 면에서는 챕터별 이해를 저는 되게 강조드려요. 챕터별 이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학생들의 상태는 어머니들의 또 질문은 왜 아이가 전체 범위 레벨 테스트 전체 범위 왜 못 풀어요? 아이가 왜 이렇게 문장 속에서 왜 이렇게 답을 못 골라요? 네, 아이가 왜 그 고등 기출이라던가 뭐 좀 서술형 풀렸더니 왜 손도 못 댈까요? 라고 이런 어려움은 누구나 갖는 건데 이 어려움을 사실은 여기 1단계 1단계부터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가지고 문제풀이만 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개념적인 면에서는 투부정사 자체도 이제 중2 정도는 중1은 문법이 약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1은 문법이 약해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중2 한 여름부터 이제 더 슬슬 잡히죠. 내신을 1년 넘게 하면서 이제 잡히는데요. 투부정사 아니야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안다고 해요. 근데 그 챕터의 정확성도 사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의미상의 주어조차도 뭐 그냥 for이랑 of요. 뭐 이렇게만 말을 하는데 사람의 성격이면 of 써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제가 가끔 그렇게 물어요. 언제 쓸래? 언제 쓸 거야?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면 무조건 오브를 쓸 거냐? 그럼 이제 밝혀줘야 될 때, 투부정사의 어떤 주체를 밝혀줘야 될 때 써야 된다라고 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외우고 있지만 핵심적인 게 빠져 있는 경우도 많고, 내지는 2FPP처럼 어떤 완료 부정사 같은 심화 개념이 조금 안 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은 챕터라고 하더라도 좀 더 정확도, 깊이가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챕터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법이라던가 특수구문 같은 건 좀 덜 들었으니까 그런 건 약하고 동명사나 투부정사 많이 들었으니까 잘하고 그러니까 챕터별로 잘하는 게 있고 좀 못하는 게 있는데 잘하는 것도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고 못하는 챕터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거는 많이 노출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됐다. 이게 정말 됐다. 그러면 챕터를 조금 묶어서 보는 눈도 필요한 거죠. 뭐 분사하다가 관계사 하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 그럼 뭐 형용사 역할을 한다던가 뭔가 좀 이렇게 좀 크게 보는 능력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혼자서는 조금 어렵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좀 연결되는 거 모아서 하다가 보면은 이제 보통 한 15개 정도 되는 챕터 그런 챕터를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뭐 한 2, 3개월 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목표로 가고 있고 우리 학생들은 지금 어딘가 있겠죠. 여기에 있거나 뭐 여기에 있거나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가 중요할 때가 있죠. 진짜 개념이 된 경우. 그러면 아까 저희가 고등 기출에서 봤던 것처럼 짧은 문장에서 문법 포인트를 찾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문법 포인트를 본인이 찾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점점 문장이 길어지는 거죠. 문장이 조금 짧아졌다가 이제 나중에 이만큼 길어지는 거기 이제 숨겨 놓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리뷰 테스트에 이런 걸 냈어요. 영작을 냈는데 많은 젊은 사람들 많은 근데 제가 많은 젊은 사람 뭐 이렇게 냈나 봐요. 그래서 학생이 그 many가 들어갔으니까 복수를 써야 되잖아요. men으로. 근데 man으로 쓴 거예요. 근데 바보 아니고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그러니까 그런 실수. 그래서 제가 그런 실수를 잘 그러니까 뭐라고는 하고 근데 이제 잘했다고 했죠. 지금 훈련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복수, don't, doesn't 이런 기초 영작 같은 훈련도 계속 돼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구문을 많이 또 외워야겠죠. 뭐 동명사 구문이라던가 많이 문법에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영작을 연습을 해서 이제 가는 거죠. 2년 그러니까 중1, 2, 3, 뭐 중2, 3. 그래서 이거를 이제 2년, 3년에 걸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릴 거냐면요. 근데 왜 여기서 막힐까? 뭐 여기서 어디서 막히는 걸까? 이런 어려움들을 한번 말씀을 나눠 볼게요. 이제 학생들이 아마 그냥 보통 이렇게 말하죠. 문법이 어려워. 문법이 잘 안 풀린다. 그렇게 말을 이렇게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왜 어렵다고 하는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가 영어가 어렵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말할 수 있어요. 문법 처음 한다. 문법을 꼭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법이 약한 거죠. 꼭 해야 돼요? 이거 자체가 지금 문법 안 해봤구나. 이렇게 싶은데요. 이럴 때는 시작하는 단계니까 문법 용어부터 정확하게 하고 개념 암기. 이거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데 문법이 법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진짜 안 합니다. 그래서 특강을 여러 번 듣는데 왜 실력이 안 오를까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특강을 그냥 듣고 가는 거죠. 특강을 듣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는구나 하고 듣고 가니까 암기를 안 하니까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개념 암기를 하는데 그 수준은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책 덮고 나서 동명사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진짜 챕터가 된 건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빈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 암기가 정확하게 돼야 되고 만약에 여기 이제 중1 학생 어머니가 계신데 문법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럼 이번에 내신 대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정규반 어머니도 막 늦으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라면 가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강 같은 개념이 내신이에요. 그래서 내신 독해가 교과서 너무 쉽잖아요. 하지만 이제 문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법 4개를 한 달, 뭐 한 3주에 걸쳐서 달달달달 질리도록 시키니까 문법이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을 봤을 때는 시간 낭비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있고요. 제가 한 어려움을 한 4개 정도, 4~5개 넣었죠.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거죠. 제가 보통 설명회 할 때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드리는데요. 교재를 다 맞는다는 거죠. 그쵸? 예, 숙제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책 한번 넘겨보시면 교재 다 맞죠. 교재 다 맞는다. 그 다음에 문법을 여러 차례 아니면 특강을 여러 번 들었는데 왜 틀릴까? 그 다음에 시험을 지금 감으로 푼다. 문법을 배웠고 아이들이 하는 말. 예. 감으로 풀면 차라리 맞는데 배운 대로 했더니 틀려요. 감으로 풀래요. 뭐 이런 거. 뭔가 좀 정확도가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요. 다시 정확한 암기. 아까는 이제 백지니까 암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좀 다시 체화.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보면서 푸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어머니. 그 어머니들. 네. 그러니까 이제 왼쪽 설명을 보고 오른쪽 푸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사 안 외우잖아요. 안 외우니까 이제 필기 보고 막 찾아가지고 풀고. 근데 맞기는 맞았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이게 꼭 답을 베껴서가 아니라 그 너무 설명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 덮으면 기억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형식 뭐 이 형식 기억나는 거 있어 얘기해봐. 그럼 얘기를 못 해요. 상위반인데 보통 그래요. 보통 이 언제쯤 외워지냐면 자기가 급해야. 자기 이제 좀 열심히 하고 싶다. 아니면 겨울 2학년 겨울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진짜 좀 많이 접하니까 외워지고요. 아무리 상위반도 암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의외로 정말 다시 정확하게 암기하자. 설명을 보면서 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원별 문제를 다 맞는다고는 하지만 심화 내용을 정말 알까? 네, 조금 그래서 그러니까 챕터별 정확도를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정말 챕터별 문제를 다 맞는다면 챕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넓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이제 투부정사만 배워서 투부정사 풀고 동명사만 배워서 푸는데 조금 넓게 예. 근데 갑자기 이제 다 전범위로 내면 혼란스러우니까 이렇게 하는 필요가 있다. 전 이거 진짜 많이 강조드립니다. 설명 보면서 풀지 않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들께서 전체 범위 문제가 약하다. 전범위 문제가 약하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레벨 테스트죠. 점수가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문법 포인트를 아이가 잘 못 찾는다. 사실 이제 이거가 이제 상위권의 문제가 될 텐데요. 개념 암기를 다시 해도 좋고요. 진짜 개념이 안 됐을 확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전 문제 풀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고등 기출 대비라던가 수능 어법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 범위가 섞여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체 범위가 섞여 있는 문제를 풀면 좋죠. 어디서 이런 문제를 구할 수 있냐? 근데 뭐 저희 학원의 교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수능 어법 문제에 모여져 있는 거 아니면은 뭐 질문에 탭스를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는 조금 더 해당하는 문제도 있어요. 어떤 거는 꼭 그게 고등에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전체 범위가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실전 문제 풀이가 도움이 되죠. 문제가 안 풀리는 거니까.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관계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막연한 영어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시험이 원하는 네. 그래서 훈련이 조금 더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모두가 전체 범위는 안 풀립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전체 범위가 안 풀린다고 해서 이 실전 문제로 가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얘가 지금 개념도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풀이가 필요한 건지 이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서술형. 예, 아이가 서술형, 문장을 잘 못한다. 문장의 구성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영작하라 그러면 너무나 어렵고요. 근데 필요하잖아요, 고등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이쿠, 여기, 네. 네, 서술형도 실전 문제로 이제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암기, 개념도 좀 암기를 하고요, 구문. 그 다음에 중등 내신에서 본문 암기하는 거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중등 내신에서 지금 본문 암기하는 거 당연히 할 거예요. 아이들이 100점 맞으려고 할 텐데 그거 이제 본문 암기하는 게 교과서 좋은 문장을 암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과서 문장을 암기하다 보면 본인이 그렇게 좋은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특강을 중1하고 초6부터 중1, 2까지 들을 수 있는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갈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거 중에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문법의 기초라고 제가 부제를 잡아봤어요. 문법의 기초는 이제 진짜 생기초, 생기초. 그래서 초6부터도 들을 수 있는 수업이고요. 그래서 중등 문법의 시작. 그래서 문법 용어부터 그러니까 명사가 뭐고 형용사가 뭐고 근데 아이들이 그 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책상에 명사인 걸 몰라서가 아니라 투부정사가 명사인 게 그게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법이 약간 중등 개념으로 확장될 때 그 과도기 그 첫 시작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건 아니고요. 준동사라던가 태라던가 관계사 아직 초6이나 중1이 관계사에 빠삭한 아이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도 다루고 있고 저희 강의 계획은 이제 8회차 이렇게 나가게 되고 월금 3시간 수업입니다. 수업을 하게 되면 단어하고 문법만 이 문법 특강인데 단어하고 문법만 이제 해요. 그래서 단어는 유의어, 반의어 등등 포함을 하게 되면은 네 80에서 100개 정도가 될 테고 그래서 단어 외워오고 그 다음에 문법 테스트 보죠. 문법에 굉장히 집중하는 수업이라 그게 또 장점이 되죠. 그러니까 뭐 듣기라던가 독해 그냥 제쳐놓고 문법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이제 당일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이제 수업 후에 남아서 재시험 보고 질의응답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결과 문자 보내드리고 개인 클리닉 필요하면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후에 남는 게 이제 단어는 당연히 외워야 하는데 문법 질문 많이 하고 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집에 조금 늦게 갔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질문 많이 하고 오면 또 좋은 거니까 그 좋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문법의 기본. 그래서 조금 더 높여서 중1, 2. 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들어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수업이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내용 50%, 그다음에 중2, 3 수준을 이제 50%. 네,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거고 이 수업의 목표는 핵심 챕터를 정말 체화 절절히 아까 제가 이제 깊이 들어가서 정말 자기 걸로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문법을 처음 듣는 학생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학생들 중에서 내신 앞두고 조금 너무 쉬운 건 듣기 싫다. 그러면 약간 무리해서 들어도 좋아요. 아주 이해가 안 되진 않을 거라서 네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강의 계획은 여기서는 이제 형식, 시제, 준동사, 태, 네 그리고 관계사 가정법까지 들어가는 게 조금 특성이고 특징이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정규는 사실 제가 따로 영상을 좀 찍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질문 중에서 정규를 들을까 특강을 들을까 뭐 아니면 둘 다 같이 들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정규는 뭐 단어도 하죠. 품사 구분하는 거 연습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정규의 가장 큰 특성은 문법은 사실 뭐 비슷해요. 근데 독해가 들어가는 게 좀 다르죠. 문법 독해 이제 밸런스 있게 가는 게 정규의 매력이고 특강은 이제 문법에만 집중하는 게 그래서 독해를 하지는 못하고 단어하고 문법에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는 수업은 정규 수업 문법 근데 수업 시간이 네 특강은 3시간 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을 정말 온전히 한 챕터를 끝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2시간 반인데 반반 나눠서 하니까 시간이 조금 짧죠. 예, 그래서 문법에 푹 빠지고 싶은지 아니면 밸런스 있게 같이 가고 싶은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1은 책을 이렇게 2가지 하고 있고 그 질문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엑셀로 받았을 때 질문이 몇십 개가 있어서 그 이제 공통되는 질문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기다가 네 이렇게 좀 넣어봤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으로 좀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뺐고요. 이거는 한번 말씀드려 볼까? 그러면 재밌겠다 하고 넣어봤어요. 특강 저도 그렇죠. 8회 완성, 네, 15회 완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수강 후에 실력 향상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저도 조심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꾸준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강만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법이 반복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강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정규로 다시 가서 듣거나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보통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도 그 학원들이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독해 중심의 학원들이 좀 있잖아요. 그 독해 중심의 학원들을 듣다 보니까 방학 때만 문법을 듣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네, 꾸준히 좀 들으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름방학 특강, 겨울방학 특강 들었는데 약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독해나 서술 능력까지 기대할 수 있는 수업인가요? 제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독해와 서술형을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까?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상대로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당연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대하고 있고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문자 가끔 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선생님 이제 과목적어 배운 거 오늘 독해 시간에 나와서 조금 편안해졌어요. 네, 뭐 이런 문자들 이제 주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배운 거 독해 시간에 나와서 저 혼자 크크거렸어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당연히 문법 시간에 배운 게 독해에서 활용이 돼야 되고 독해할 때 도움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형식이 독해할 때 오형식 배워서 뭐 하겠어요. 형식을 찾는 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오형식을 알면 해석이 너무 잘 되는 거죠. 예, 이제 막 길어질 거니까. 네, 그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나 막 점점 길어지니까 그런 거를 보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2번은 당연히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규반에서는 독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좀 건드려주고 있고 문법 특강에서는 이거를 건드리긴 좀 어렵지만 말은 하죠. 이거 독해할 때 진짜 많이 나올 거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사고 대비 문법 공부 저는 문법의 한정에서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실망하셨나요? 네, 자사고 한정 문법 유형이라는 것보다는 자사고에 특정한 문제들이 있죠. 추론이라던가 어휘라던가 제가 이제 좀 설명한 게 있는데 자사고 대비를 할 필요는 있지만 문법의 한정에서는 자사고용 문법이 있진 않고 워낙 일반고가 어렵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건 사실 어디 가서도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진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외고를 생각했지만 여기 일반고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1등급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문법이든 독해든 많이 시킬 수밖에 없는데 문법도 네, 극한으로 공부하면 어디 가서도 살아남는다. 자사고에 갔다고 해서 문법이 발목 잡힐 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질문 있었습니다. 언제 시작할까? 네, 중1이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고, 저는 중1부터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요즘 조금 더 내려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시작 시기가. 그래서 초6부터 초6 여름 아니면 겨울, 초6 겨울도 좋습니다. 네, 초6 겨울 하면은 이제 조금 뭐 일찍 하는 거고 영어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영어를 계속 하고 계시다면 저는 중1 때 하는 게 괜찮다. 초6도 괜찮다. 그리고 이런 질문 이거 각각 다른 분들이 하셨던 건데요. 중위권하고 중하위권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가요? 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학년이 좀 낮은 학년, 예, 뭐 아니면 용어부터 같이 시작하자. 그런 게 이제 중위권에게 이제 또는 중하위권에게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번 이것 때문에 아까 정규반도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같이 들어도 되나요? 같이 들을 수 있는데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른 시간표 이런 걸 보고 사실 수업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습을 해야 되니까 복습을 할 시간이 있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리고 근데 아이가 시기가 올 거예요. 나 이번에 문법 달려보고 싶어. 라는 시기가 오면 마음의 준비가 된 거니까 그럴 때는 둘 다 들으면 많이 그 효과가 있죠. 아침에도 들었고 이제 저녁에도 듣고 이러니까 그 반복이 조금 빠르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수업만 듣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그럼 뭘 들어야 될까? 한다면 네, 밸런스 맞추고 싶으면 정규, 독해 문법, 문법에 조금 집중해 보고 싶다. 그럼 특강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질문도 항상 나오는데 문법하고 독해 수준 차이가 날 때가 있잖아요. 항상 이제 있으신데 고민하실 것 같아요. 어떤 반으로 가나요? 사실 문법이 약하다면 독해를 굉장히 잘한다. 그런 학생이 특강 들으면 너무 좋죠. 사실 문법 특강으로 채우면 되니까. 예. 그리고 독해 잘하는데 문법 못하는 경우는 좋습니다. 문법은 결국에 반복하면 빨리 늘 거기 때문에 하고 네. 저는 독해가 되면 높은 반에 가도 일단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이 스트레스를 좀 받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문법을 다 잘하니까. 그래서 특강으로 문법을 좀 채우고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독해에 맞춰서.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원래 마무리를 이렇게 짧게 하는데 오늘은 구구절절 한번 써봤어요. 저희는 문법 학자가 아니죠. 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문법은 끝이 있다. 근데 고등에 가면은 문법을 할 시간이 없죠. 고등학생들 맨날 이제 선배들이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법을 안 해서 딴 걸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들 하거든요. 끝을 낼 수 있으니까 중3까지 빨리 끝내자. 빨리 달리자. 문법은 끝내자. 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답해드리고 제가 혹시 또 네,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아, 네네네. 주 1회 뭐 제 수업은 지금 주 1회 는 없지만 그쵸, 그쵸. 이제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어, 그 주 2회를 중2까지는 또는 중3 최대한 영어 앞으로 점점 줄어들잖아요. 딴 과목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주 2회를 하기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영어는 무조건 줄어들고 국어, 과학 이런 것까지 수학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딴 과목을 해야 되니까 영어 시간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주 1회로 하는 순간 시간표가 다 픽스가 되기 때문에 2회로 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2회로 영어를 달리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고등 가서 애들이 틀려오는 게 중학교 때 풀었으면 맞았을 것도 틀려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걸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차라리 중학교 때는 2회를 하면서 반복을 하니까 매번 듣던 거라서 관계사를 맞출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관계사를 막 주일에 듣고 뭐 내신 조금 하고 가니까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2회를 해서 양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 근데 1회로 갈 때는 이유가 있겠죠, 보통. 네, 다른 과목을 해야 되거나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1회라도 해서 안 하는 것보다 유지는 돼요. 제가 항상 보니까 1회 반 수업하면 유지는 됩니다. 신기하게도.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단어도 외우고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는 되고 향상을 하려면 1회 반을 듣되 집에서 2회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양을 공부를 해주면 실력이 오르고요. 수업은 한 번을 듣지만 뭐 이제 보통 장거리에서 오거나 다른 고등학교 이제 뭐 입시 준비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보통 1회를 들으시죠. 그래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2회를 듣기를 말씀드립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어, 꺼드리고 싶은데 추우셔가지고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부터 꺼드리고 싶었는데.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맞아요. 아, 음,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네. 나중에 마이크 끄고 제가 학원 이름 사실 학원 이름만 들어도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원에서 왔다고 하면은 아이가 이제 독해를 했겠구나. 얘 이제 와 진짜 잘하겠다. 막 엄청 기대되는 학원도 있어요. 끝나고 말씀드릴까요? 네. 근데 이제 정말 근데 제가 봤을 때요. 그 학원을 안 다녔대요. 근데 이제 영어 도서관 이렇게 다녔다고 하는데 진짜 잘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잘하는 학생을 본 건 어머니 제가 몇 년 동안 한 명이에요. 근데 그 학생은 문법을 풀어도 다 맞아요. 도치를 배우지 않았지만 도치를 활용해서 영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그냥 익숙하니까 쓰는 거죠. 근데 그런 학생은 정말 한 명. 그러니까 감이 좋으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감이 좋은데 틀리죠. 감이 안 좋은 거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근데 아까 문제 보셨지만 고등 문제가 대비가 안 되면 감으로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등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능만 생각하실 거면은 굳이 전환하라고 안 하죠. 에너지 소비가 많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고등 문제는 사실 대비를 안 하고 풀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 대비를
저는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케이스들은 좀 전환을 해주는 게 좋고, 근데 저도 제 친구들한테도 말을 하고, 이거 너무 편해졌는데 이거 나중에 다 편집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는 거는 영어를 많이 해놨으면, 독해를 많이 해놨으면 전환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과도기, 인내의 시기, 그냥 참고, 재미가 없고. 근데 재밌어 합니다. 또 독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면 문법도 빨리 바뀌고, 정말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음,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서 100%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바꿔주시는 게, 네. 그 라이팅 같은 거를 그냥 막연히 에세이 쓰는 것과 이런 식으로 좀 조건 영작하는 게 좀 달라서 근데 에세이 잘 쓴 애들이 당연히 빨리 잘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아요. 라이팅을 잘하는 아이들이 저도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편한 대로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습관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헬프 다음에 OC 자리에 죄송해요. 네. 헬프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 부정사도 되고 동사 원형도 된다 이러지만 보통 자기가 편한 거 쓰거든요. 쓸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자기가 편한 게 나오면 운 좋아서 맞추지만 내가 안 쓰는 게 나오면은 틀리는 거예요. 뭐 지각동사, 동사 원형 ing 된다더라. 그랬을 때 그 이제 보통 저도 사실 습관적으로 ing를 쓰는데 그럼 동사 원형 나면 틀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정확도에서 벌써 삐끗하는데 문제 풀기가 어렵죠. 특히 여학생들이 만약에 여기 여고 간다. 문법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또 막 물어보십시오. 허허. 그 수준은 아니에요. 그거가 되는 반이 중2 정규의 그 지금 PA 반이라고 저희가 이제 나가는데 그 교재가 되게 어려워요. 네, 중2 정규의 그 최상위 반이 책을 저희가 자체 교재로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글로리아 선생님께서 이거 다 편집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글로리아 선생님께서 만드셨는데 문제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책을 보고 와, 진짜 와 이랬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 대치권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어떤 소소한 문제조차도 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2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중2부터 하려는 이유가 예비 고일부터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고등 대비는. 근데 예비 고일부터 6개월을 해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의 난이도여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1년을 먼저 시작하게 된 거죠. 실제로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은 막 초6부터 시킬까? 그렇게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초6부터 갑자기 수능을 시킬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발달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들이 중2부터 문법이 조금 안정화되는 게 내신. 중2 내신을 어쨌든 하면서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문법 막 동명사를 어쨌든 외우게 되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안 외워요. 근데 시험 전날엔 외우니까. 그래서 중2부터 내신이 말이 조금 통해요. 뭔가 중1 2학기 내신이 들어가면서 말이 조금 통하고 그러니까 내신이 이제 지금도 되게 어려워하죠. 근데 이제 내신이 조금 통하면서 그리고 문법을 좀 받아들이죠. 이걸 왜 해라고는 질문을 거의 안 하거든요. 2학년부터는. 그리고 옆에 친구들이 거의 다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늦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그런 상태로 이제 그런 기출을 저희가 문제에 가득 담았습니다. 네, 교재 혹시 가실 때 네, 네,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거 잔뜩 들어있어요. 잔뜩 들어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독해에서는 요약 문제를 넣은 거죠. 근데 그렇다고 독해에서는 요약 문제 훈련을 엄청 시켜요. 6개월 가지고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 네,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저 엄청 이제 쉽게 시작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빨리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1학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 문법 지금 그거는 또 다른 교재. 그러니까 저도 그 수업에 들어가는데 이제 교재가 조금 다르죠. 근데 그 교재도 제가 이제 수업에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근에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교재도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왜 수업을 찾는지 알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이 대치권의 맞춤 교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게 출판사에서 아무리 좋은 출판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있을까 싶어서 이게 정말 여기 너무 맞춤이다. 진짜 좋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재의 예문 하나, 그냥 지나가는 문장, 문제들의 어떤 예문들도 다 여기 거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알아주셔서, 느껴주셔서 역시 네. 제가 라이브도 보고 있는데 혹시 네, 특강 인원 얼마나 되나요? 네, 질문 주셔서 오늘 라이브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다들 집에서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좋네요. 네. 아, 근데 안 되면 어떡하죠? 그 축소가 안 되면 된다고 해가지고 객관식 위주로 훈련을 시켰는데 갑자기 축소가 안 돼서 안타깝다. 애석하지만 안 됐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 어떡하죠? 그리고 지금 서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약문이 점점 더 많이 나오는 추세여서 너무 어렵고 그 요약문이 독해 능력은 당연하지만 문법 실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변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치사 다음에는 어쨌든 동명사 쪽으로 써줘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독해랑 문법이 이제 같이 가는 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 제가 그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해서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가르치는 게 일단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쫄리면 안 되잖아요. 네, 편집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서술형 자체는 지금 시험 난이도가 쉬워졌냐면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저 편집되니까 저 오늘 10분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 최대한 기출 쭉 보면서 오늘 최신 기출 넣어드리려고 그 2025년 게 많아요. 그리고 유형이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막론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해주면 네, 그러니까 보인고는 문제 그렇게 또 많이 안 나오고 근데 많이 나오면 또 어떡해요? 유형이 이게 항상 하마다 또 바뀌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형이 고등에서 나오는 유형들은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까 밑줄 쫙 주고 고르기. 네. 그리고 이제 밑줄 없애면 어려운 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훈련이 이제 엄청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 중2 정규반에서 좋았던 거가 교재를 보여주고 직접 풀리는 거랑 그냥 고등이 어렵대랑은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상위반이었던 아이들도 지금 진선에서 며칠 전에 찾아왔는데 2등급 나왔는데 너무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고 아이들은 또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어려워도 100점도 나오고요. 잘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어렵게 낼 수밖에 없고. 그, 이제 최상위반에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외고에서도 막 이렇게 등급 좀 나왔다고 이제 학생들 좀 찾아오고 하니까요. 저도 막 물어봐요. 예전에도 네가 잘하긴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서로 같이 잘하자고 하던 때였는데 너 왜 이렇게 또 잘하게 됐어? 후배들한테 말하자 그러면 자기가 일단 중2 때 많이 달라지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최상위반에 점점 갔고 친구들을 따라서 그때 뭔가 욕심이 좀 생기고 갔다. 그 아이는 이제 상위권이었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는. 그랬을 때 최상위권에 가서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엄청. 그래서 중3 때 엄청 달리고 고등 가서는 더 달렸다고. 그러니까 뭐 엄청 성의 있게 하면은 늘기는 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땅 과목 해야 되잖아요.
영어가 이제 문제가 영어도 달리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지금 숙명여고에서 3학년 내내 1등급 나왔다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다 100점 맞았다고 지금 수능 앞두고 있다고 저한테 카톡 줬어요. 네, 그래서 제 사진 보고 연락 주고 제가 이제 했는데 그 학생은 이제 원래도 잘하긴 했지만 고등 가서 어쨌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학생도 하는 말이 이제 자기가 문법을 안 하고 영어를 안 할 수 있어서 딴 과목을 해서 너무 다행이다.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고등 가서도 영어를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딴 과목 해야 되니까 중등까지 엄청 단련해야 특히 문법은 그 전체 범위가 들어가는데 전체 범위를 볼 시간이 없죠. 시험 전날 전체 범위가 들어가는 걸 알지만 볼 시간이 없어서 틀리는 거예요. 아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막 새벽에 희문고 아이도 막 문자 줘요. 선생님 이게 왜 맞아요? 6시 반에. 그래서 제가 6시 반에 또 대답해 줬어요. 이래서 맞다. 근데 너 이거 아는 걸 텐데. 너 중2 때도 이거 네 수준이면 맞았는데 이거 왜 틀렸어? 아쉽다. 그랬더니 그러게요. 중2 때면 맞았을 텐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 볼 시간이 없어서. 잊은 거죠, 좀. 그러니까 정말 자기 거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숙명이나 진서이나는 문법이 좀 많이 나오는 학교고 문법이 많이 안 나와도 네다섯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적게 나오면 두세 문제가 나오는데 틀릴 수 없잖아요. 왜냐면 다른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늘 문법이라서 문법만 냈는데 독해 문제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네. 네, 숙명에서요. 저희 그래서 아니 진짜 괜찮습니다. 근데 내신이 많이 어려운 학교기는 합니다. 그런 학교들이 좀 있는 거죠. 이제 부교재가 토플일 수도 있고, 숙명의 부교재는 저도 봐야 되는데, 일단 숙명 암기 천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장 일단 들어가는데 몇 천 개 외워야 돼요. 한 3천 개? 네, 올해는 저도 확인 좀 해볼게요. 네네네, 아닙니다. 근데 이제 3천 개를 어떻게 외우냐? 근데 3천 개가 진짜 들어가요. 그거 어떻게 3천 개가 돼? 파생어, 반이어, 예, 유의어, 반이어. 근데 그 3천 개를 어떻게 외워요? 사실 자기 실력이죠. 원래 실력에다가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안 하면 또 틀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단어가 지문에서 막 그 지문에 내가 아무리 그 단어를 외웠는데 그거에 유의어로 바뀌고 반의어로 바뀌니까 그것도 이제 틀리게 되고 단어 문제로 대놓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지문 자체에서도 손댈 수가 없는 거고 부교재가 사실 작년까지 부교재 어려운 학교가 휘문이었거든요. 근데 좀 올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도 토플식도 시키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방위로 시키고 있어요. 그 학교 가고 싶지만 못 가거나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독해가 토플식도 시키고, 네, 이거 하고 있어요. 그게 어려운 유형이거든요. 네, 그리고 추론. 그러니까 독해는 독해대로 어려운 거 시키고, 그리고 독해는 또 어떤 게 어렵냐면, 이제 토플식이에요. 그래서 지문 이만큼이에요. 근데 공부에 관 지문이죠. 근데 변형돼요. 근데 여기서 내용과 일치하는 거 고르래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용과 일치하는 거 골라라 하고 주는 선지가 9개.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과 일치하는 거 하나 고르라 그러면 굉장히 그냥 너무나 쉬운 독해 문제가 되지만 9개 중에서 개수 골라라. 그 저도 쫄리죠. 그 하나가 특히나 이제 그리고 까다로운 문제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다 맞는데 뒤에 하나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거 하나 틀리면은 다 틀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숙명여고 문법 문제가 제가 이게 맞나 좀 싶은 게 문제를 다 풀었는데 하나 놓쳐서 틀린 거랑 손 못 대서 틀린 거랑 근데 찍었는데 맞은 거랑 어떻게 보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이거 좀 너무하다 싶기는 한데 예, 워낙 이제 대단한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게 낸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이제 문법을 했는데 문법이 가장 쉬운 거죠, 지금. 숙명은 좀 어려운 거고. 근데 이제 문법이 가장 쉬우니까 문법은 무조건 끝내야 되고 이제 독해에 대해서 고민은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요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문법도 모른다.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제가 인사하니까 편집해 주세요. 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